네, 안녕하십니까. 용시에 간대 조용시입니다. 오늘은 경주 불구사 토안성 기슭에 자리 잡은 정법사 이라선님 모시고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논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주 토암산의 산꼭대기에 위치한 정법사 일화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그지? 예,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서만 맨날 보고, 저번에 뭐 땅에, 예,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예. 이거 손님 좀 많이 옵니까? 뭐 조금씩 옵니다. 그러니까 밥벌이는 아니. 밥벌이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스님께서는 그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은 게 아니고, 예. 러시아 정치 불교사, 예. 러시아에 러시아 불교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불교가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생소하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치 불교사, 이제 그 내용을, 논문을 가지고, 이제 학위는 여기서 받았죠. 국내에서 받았고. 그래서, 마무리, 논문 발표, 그 다음에 책도 출판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년 또 여름에 이렇게 또 재작년에 나가가 연구하다가 또 작년에 코로나로 또 있다가 특별기 타고 7월 달에 그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페이스북에 보통 보면은 불교에서 얄팍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많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잘못된 이 불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뇌가 고착됐다 그러죠. 뇌가 굳어버린 사람들이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불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뇌가 고착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항상 뭐랍니까 옳은말, 예, 그 막말, 예. 막말도 옳으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자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저 사람 돌중 아이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돌중은 뭐고 스님은 뭐고 여러 가지 그 스님 명칭이 있다 이거지.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스님이라는 어떤 어원의 명칭 어원에 대한 역사를 잠깐 짧게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이 스님이라는 명칭은 최하위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 성녀들이 워낙에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시로 받은 어떤 양식이나 돈, 그다음에 비단을 가지고 사채놀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역사입니다. 사채놀이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이제 똘중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많이 듣게 됐죠. 그때까지는 스님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성녀라 했죠. 성이라 하고 그래 불렀는데 이제 조선 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숙류억불 정책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성녀들이 사실 그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녀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호국불교를 하지만은 호국불교도 우리가 사명이나 영주대사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신라시대 때에 우리 원광법사나 하는 이런 스님들은 사실 성녀들은 호국 성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대부분의 99%가 호국과는 사실 거리가 멀죠. 그 성질 급한 놈이 먼저 연장 들고 전쟁터에 백성을 지키겠다고 전쟁터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전체의 모든 스님이 그렇게 했는 걸로 사실 이렇게 참 어떤 부각대가 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극소수의 스님, 화랑도에 속해 있었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극소수의 스님이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이 똘중이 아니고 그냥 땡중이었지 사실. 땡중이었는데 사실 절간의 법당에 벌거벗은 어린 아이가 있고, 이제 사채를 이제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빌려주고 성녀들이 사채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빌려주고 이제 못 갚으면 그 집에 여식을 잡아다가 절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이쁜 거는 뭐 아도 만들고 해서 데리고 살았고 이제 못난 거는 이제 부엌대기 뭐 빨래도 시키고 그래 하다 보니까네 사실 법당에 그때부터 불교는 그 전부터 물론 무너졌지만은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가 아닙니다. 아니고 짝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짝퉁 불교입니다. 대성불교라고 지금 현재 불교는 가짜 불교입니다. 가짜 불교고 뭐 관세음이니 지장이니 아미타니 하는 것도 전부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하지 않는 가설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지금 신라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설 존재들한테 조상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 천당에 나기 위해서 제를 지내고 하는데 다 이 헛된 겁니다. 헛된 거고 이제 그런 짓이 맞물려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뭐 사채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에 여식을 데리다 살고 뭐 이쁜 거는 뭐 중들이라는 게 애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땡중 백성들한테도 이제 사실 땡중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돌팔매에 맞아 죽은 중들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숭유 억불 정책을 하면서 중들이 살기 위해서 잡히면 전부 사형당했으니까 살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사찰 그리고 오래된 사찰은 산골짜기 다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산골짜기 있었는 게 아니고 본래는 대중 속에 그러니까 시민들 속에 있었죠. 있었는데 살기 위해서 잡히면 다 죽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산속으로 도망쳐가지고 오랜 세월 이 이제 대중 속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산속에 이제 그 자리 잡고 절도 짓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고찰들은 산속에 다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려 우리나라 불교는 한국 불교는 수행 불교가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불교. 제사를 지내가지고 밥 먹고 사는 불교지 수행하는 불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뭐 불자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불자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쓸데없이 뭐 지장이니 아미타니 관세음이니 뭐 그런 문순이 하는 그런 보살이나 뭐 염라대왕이니 그런 데 가서 머리 숙이고 머리 박고 그렇게 삼배하고 절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존재 안 합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데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그런 가짜로 우리 삼봉 정도전 선생도 그 불교가 가짜라는 거를 익히 그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삼봉집 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불교를 비판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저는 우리 도량은 정법사는 석가모니 불교 도량입니다. 도량이고 한국 불교 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량에는 뭐 문순이 뭐 지장이니 뭐 관세음이니 아미타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가설 존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같은 그런 존재 저희 사찰에는 그런 거를 진열해 놓지 않습니다. 저는 전시 진열이라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중들이 그런 걸 가짜를 팔아가지고 죄를 지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한국 중들이 뭐 법신이니 보신이니 화신이니 하는데 그런 거는 부처님께서도 그런 걸 언급하신 적이 없고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가짜 불교가 탄생한다는 걸 미리 유언에 다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 인도 대장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불자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길로 가야 소원 성취도 하고 자손도 번창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짜들을 섬겨봐야 자손 대대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가 요래 설명드리고 이제 스님이나 성에 대한 이제 명칭에 대한 유래는 아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이제 거기 시작으로 보면 고려 말기 조선 초에 그때까지는 스님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 스님이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에 생겼습니다. 조선 후기에. 그래 이제 지탄을 받고 스님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성녀죠. 성녀들이 슬며시 이제 성녀, 성님, 그러니까 우리 저 중성입니다. 무리성. 그래서 슬며시 이제 성님 하다 보니까 스님으로 이렇게 변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스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님이라는 거는 종교 사전을 열람해 보더라도 스님이라는 명칭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그 애매모호한 명칭입니다. 본래 진짜는 성이나 성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생기기까지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이 한국에, 물론 한국 불교가 뭐 가짜 불교지만은, 짝퉁 불교지만은 그 명칭이 그렇게 변천되어 온 거를 보면 사실 이 한국 불교가 한국에서는 사실 퇴출되어야 하는 종교가 맞습니다. 뭐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일단 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퇴출시키고, 진짜 불교가 필요로 하다면 석가모니 불교, 그러니까 근본 불교, 석가모니 불교를 근본 불교로 합니다. 근본 뿌리가 되는 불교. 그 불교가 도입이 되어야 이 국민성도 이 올바르게 막히고 또 불자들도 지혜로워지고 그런 것이지, 맨날 죄나 지내는 그런 종교로, 세상 천지에 죄 지내는 종교는 이 한국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이걸 어떤 이 불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국가는 수명이 짧고 불자들은 아주 무지하고, 쉽게 표현하면 무식하다는 거죠. 무지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한테 이제 불자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뭐 12년, 지금 만 한 12년을 가르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왜? 내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99.9%의 스님들이 가짜를 진짜 존재한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1%인 내가 아무리 올바른 걸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불교 이야기를 하자면 뭐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경주 정법사 1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에 제가 카페를 운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모든 불교 정보가 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경주 정법사 1화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불교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건국 주역이었던 정도전 선생의 불교 비판부터 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불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녀, 성님이 이제 서님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형이 이제 빠지고 탈락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러시아 정치불교사 박사 과정입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박사 과정을 벌써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을 건데, 마무리 짓고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치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러시아 그 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계획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자본주의에 지쳐버렸습니다. 자본주의에 지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디라도 개천에서 용이 났던 그런 이제 시대는 갔기 때문에 이제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손대대 가난하고 부자는 자손대대 부자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현재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를 다시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라 하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주의라 하면 자꾸 중국과 북한을 자꾸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 쿠바,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는 짝퉁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의 모든 생계를 책임을 지는데 그냥 생계 공짜가 아니고 공동으로 노력해가지고 자기 기술에 맞는 직장에 국가에서 취업을 시켜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데 그 공동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술자는 급여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가 사실 소련 연방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입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리고 공산주의라 하는데 공산주의라는 국가는 전 세계가 생긴 이래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꾸 소련을 공산주의 국가라 하는데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이 그냥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국가를 완성하고 난 뒤에 어떤 희망상이었지. 미래의 희망상이었는데 사회주의도 사실 중도에 포기를 했고 이 소련의 사회주의 어떤 체제 어떤 정책을 카피해온 북한, 이 중국이 그거를 자기들 방식으로 교묘하게 바꾼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은 독재 국가입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산국가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옛날에 우리가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 때 우리가 사실 보수라는 우파라는 국민들이 선동을 당한 겁니다. 선동을.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생각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100%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동급입니다. 지상낙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상낙원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면 한국에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면 진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이 됩니다. 진짜 공산주의 국가는 지상낙원입니다. 로봇가 일을 하고 로봇가 제품을 만들고 로봇가 제품 포장을 하고 로봇가 제품을 배송을 하고 거기에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인데 우리 국민들도 이 배운 자들이나 못 배운 자들이나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만 암기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무식합니다. 배운 자나 학벌 높은 자나 뭐 학벌이 낮은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습니다. 무식한 거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아주 무식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이 근본 종자가 무식하기 때문에 자꾸 이 정치인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밝혀야 됩니다. 정치인들한테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악용당해도 안 되고 이 정치인들이 이 고위공직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마군입니다. 마귀라 하죠. 마군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마군이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뭐 현 정치인들이 사회주의 어떤 정책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놓고 하는데 그거 전부 짝퉁입니다. 그 중국식, 북한식 그 정책입니다. 사회주의식 복지, 진짜 백이 복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진짜 편하게 잘 살도록 해주려면 소련식 사회주의를 도입해 오면 됩니다. 왜? 소련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공평했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북한식 독재 사회주의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영원한 당간부, 1%의 영원한 당간부, 99%의 인민 그런 게였죠. 그런 거였는데 소련은 아니었습니다. 100%가 동등하게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 소련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중국은 사회주의 일적에 뭐 독재 일적에 거기는 뭐 나이트클럽이니 종교 그리고 거리 이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나이트클럽도 없었죠. 종교 없었습니다. 근데 소련은 소련 시절 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진짜 백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모든 게 허용됩니다.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발언의 자유, 모든 게 자유가 있습니다.
거의 중국과 북한은 그런 자유가 없었죠. 거의 짝퉁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거의 짝퉁 사회주의, 말 그대로 독재 국가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옛날에 정치인들한테 공산주의는 나쁜 것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선동을 당했는데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또 뭐 정치인들이 공산주의자라면서 말을 한마디씩 뱉으면서 국민들을 선동질을 하는데 그 선동질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라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기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다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믿고 뭐 불교부터 정치까지 뭐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분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뭐 결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마지막 어떤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만 양심적으로 똑바로 하면 로봇가 일을 하고 로봇가 용접을 하고 로봇가 제품 포장을 하고 지금 2단계까지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만 보급 확대를 시키면 우리 국민들 이렇게 찌들리고 금전에 대한 생계에 대해서 이렇게 찌들리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편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안 하느냐, 국가 경영을 안 하느냐. 국민을 고위공직자 나양욱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국민은 개돼지라고. 맞습니다. 개돼지로 계속 국민을 이용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AI, 거의 자동화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더 이상 고위공직자나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고 대선 있고 이렇게 맞물려가 돌아가는데 투표 잘해야 됩니다. 양심적인 사람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마찬가지 양심적인 사람을 진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출을 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국가 건설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래 뭐 하여튼 이번은 대선부터 좋은 분으로 지도자로 뽑아가지고 양심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 분, 그 정책을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을 꼭 선출해 가지고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뽑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올바른 사람들이 선출될 거고 뭐 그 외에 뭐 시, 도, 구 의원들까지도 이 출세주의자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양심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아직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좋은 말씀 우리가 깨달음. 부처님의 말씀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그 자기가 부처되는 길. 저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뭐 개신교에서도 뭐 사랑, 희생, 봉사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참 선, 깨달음, 뭐 지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해주는 걸 딱 줄여버리면은 지혜로운 깨달음을 가지면은 우리 국민이 개돼지 취급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치? 맞습니다.